그냥 봐도 정말 재밌는 NBA. 경기장 밖에서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 더욱 흥미롭게 NBA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곧 다가올 2023년 드래프트가 특별한 이유, 그리고 앞순위 지명이 유력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NBA 시즌이 중반에 돌입한 시점, 이번 시즌도 구단들의 순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플레이오프가 멀어진 팀들의 팬 중에서는 NBA보다 NCAA 등 다른 리그에 관심을 가지며 다음 시즌 팀에 합류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2023 NBA 드래프트에 대한 주목도는 예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장신 유망주 빅터 웬바냐마를 비롯해 최상위 재능은 근래 들어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단연 빅터 웬바냐마인데요. 부모님이 모두 운동선수 출신인 웬바냐마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물려받았고 221cm의 신장과 244cm의 윙스팬을 바탕으로 상대의 기를 죽입니다. 웬바냐마가 역대 가장 희귀한 재능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키만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장 대비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웬바냐마는 슈팅 능력까지 겸비해 3점 슛 시도 또한 활발합니다. 괜히 일부 전문가들이 그를 르브론 제임스급 재능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죠. 웬바냐마의 재능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NBA 슈퍼스타들도 그에게 칭찬 세례를 보내고 있습니다. 르브론은 그를 외계인에 비유했고 스테픈 커리는 게임 캐릭터와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NBA는 이례적으로 자체 앱을 통해 웬바냐마가 뛰고 있는 메트로폴리탄스 92의 이번 시즌 경기 중계를 모두 스트리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NBA에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웬바냐마의 SNS 계정 팔로워 수는 벌써 1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지난해 드래프트 1순위인 파울로 방케로를 앞질렀습니다. 다만 웬바냐마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빅맨들에 비해 왜소한 웬바냐마는 221cm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10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거친 몸싸움이 가득한 NBA 무대에서 웬바냐마가 부상 위험 없이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비슷한 체형의 2022 드래프트 2순위 챗 홈그랜이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데뷔 시즌을 날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웬바냐마에 이어 사실상 2순위로 굳어지고 있는 스콧 핸더슨은 다른 드래프트에 가면 무조건 1순위라는 호평을 받는 특급 유망주입니다. NCAA 무대 대신 일찍 프로에 뛰어든 핸더슨은 이번 시즌 G리그 이그나이트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88cm의 신장을 보유한 핸더슨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이 최대 강점인 선수로 MVP 시절의 데릭 로즈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벌써 G리그 무대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다수 만들어내고 있는 핸더슨은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 선수들의 독립리그인 오버타임 엘리트에서 뛰고 있는 아멘 탐슨과 오사르 탐슨 형제를 비롯해 브랜든 밀러, 캠 위트모어, 제러스 워커 등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톱4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기에 유망주들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월반까지 해서 1년 일찍 NCAA 무대에 입성했지만 현재는 2라운드 순위까지 드래프트 지명 예상이 떨어진 에모니 베이츠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축복받은 신체 조건과 함께 제2의 케빈 듀란트라는 평가를 받았던 베이츠는 15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 모델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잡지에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였으니 베이츠에 대한 기대치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베이츠는 멤피스 대학 입학 후 모두가 놀랄만한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윙스팬이 신장 대비 너무 짧은 악어팔의 소유자로 밝혀진 베이츠는 운동 능력 또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후 NCAA 무대에서 보여준 경기력도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베이츠는 이스턴 미시간 대학으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한편 특급 유망주들이 등장하면서 NBA 사무국은 고위 탱킹 논란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만 해도 주축 선수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장에 결장하는 총극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NBA죠.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웬바냐마가 나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최상위 지명권을 얻기 위한 구단들의 노골적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이에 대해 올해는 특히 고위 탱킹 이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응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구단들의 탱킹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사무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A에서 유럽 선수의 존재감이 현재처럼 커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을 받은 유럽 선수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영국 국적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마이클 올로워 캔디를 제외하면 이탈리아 국적의 안드레아 바르냐니가 역대 최초의 유럽인 NBA 드래프트 1순위 지명자인데요. 바르냐니는 NBA에서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한 시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순위 지명자에 대한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을 펼쳤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커리어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부상으로 경기에 빠진 일도 잦았던 바르냐니는 NBA에서 10시즌을 뛰며 평균 14.3점의 기록을 남긴 뒤 유럽 무대로 향했습니다. 바르냐니 이후 유럽인 1순위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해 1순위 파올로 방케로가 주인공인데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챗 홈그랜 등과 1순위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방케로는 올랜도의 1순위 지명을 받은 뒤 눈물을 쏟았고 NBA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 드래프트에서 빅터 웬바냐마가 이변 없이 첫 번째로 이름을 불린다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유럽 선수가 1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죠. NBA에서 넓어진 유럽 선수들의 입지가 드래프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느빌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